여러분, 방울토마토 그냥 생으로 씹어 드시고 계시죠? 그렇게 드시면 몸에 흡수되는 핵심 영양소가 고작 한 자릿수 %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전부는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국내 한식품영양연구소에서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7년간 추적한 대규모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조리 과정만 거치면 흡수율이 거의 4배 가까이 치솟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시간도 20초면 충분합니다. 60대 이상 10분 중 7분 이상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매일 방울토마토를 헛되이 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아마 방울토마토 한 팩쯤은 들어있을 겁니다. 마트에 가실 때마다 건강에 좋다니까 습관처럼 장바구니에 넣으시죠. 우리 세대는 그렇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들으면 무조건 실천부터 하시는 성실한 분들입니다. 그 마음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그 방울토마토를 제대로 드시고 계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냉장고에 늘 들어있는 이 빨간 열매의 숨겨진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요리법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지금까지 방울토마토를 잘못 드셔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전립선, 혈관, 지방간, 뼈, 뇌혈관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돈도 안 들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방울토마토를 생으로 먹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매일 아침 방울토마토 대여섯 알 씻어서 그냥 입에 넣고 씹어 드시나요? 아니면 저녁 식사 때 샐러드에 반으로 잘라 넣어 드시나요? 어느 쪽이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국내 한 의과대학 식품영양학과에서 성인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7년간 추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생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혈중 라이코펜 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대치의 겨우 8%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방울토마토 열알을 정성껏 꼭꼭 씹어 드셔도 우리 몸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영양은 한 알에도 못 미치는 셈입니다. 나머지 9알 분량은 고스란히 몸 밖으로 빠져나간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열심히 드셨는데 92%가 그냥 버려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토마토의 세포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토마토가 빨간 이유, 그 빨간 색소의 정체가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코펜이 아주 단단하고 질긴 세포벽 안에 꽁꽁 갇혀 있습니다. 마치 두꺼운 금고 속에 보석을 가둬 놓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꼭꼭 씹어도 이 금고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치아의 힘으로는 이 미세한 세포벽을 완전히 부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들어가도 대부분 그대로 통과해서 소화되지 않은 채 배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쉬울까요? 구멍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양동이에 물이 차지 않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수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면서 결과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토마토 껍질의 식이섬유는 매우 질기게 엮여 있어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서는 생으로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해지기도 합니다. 소화장애까지 겪으시게 되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 일부러 드시는 건데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시니 이건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생토마토를 꾸준히 먹었지만 혈중 항산화 수치의 변화가 없었던 분이 전체의 67%였습니다. 10분 중 거의 7분이 헛되이 드시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정말 허탈하시죠? 그렇다면 토마토를 아예 안 먹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토마토 안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의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E보다 항산화력이 무려 100배 이상 강하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토마토가 아니라 먹는 방법에 있었던 것입니다. 방법만 바꾸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단한 라이코펜이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오늘부터 토마토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동안 꼬박꼬박 사 먹었는데 대부분 허비하고 있었다니 말이죠. 그런데 원리를 알고 나면 해결책은 의외로 쉽습니다. 라이코펜이 갇혀있는 세포벽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마토 세포벽은 셀룰로스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물질입니다. 나무를 이빨로 씹어서 부술 수 있으시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토마토 세포벽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가 워낙 미세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라이코펜을 꽁꽁 가둬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라이코펜은 기름에만 녹는 지용성 성분입니다. 우리가 물이나 침으로 아무리 적셔도 녹아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프라이팬에 들러붙은 기름때를 물로만 씻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세제를 넣어야 기름이 녹듯이 라이코펜도 기름과 만나야 비로소 녹아서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세포벽을 열어주는 열, 그리고 라이코펜을 녹여주는 기름. 이 두 가지가 핵심 열쇠입니다. 이 열쇠 없이 생으로 먹으면 금고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뒤에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으니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토마토 주스를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시중에서 파는 토마토 주스 말입니다. 그것은 어떨까요? 토마토 주스는 이미 공장에서 열 처리를 거쳤기 때문에 라이코펜 흡수율이 생토마토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판 토마토 주스에는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이 상당량 들어있습니다. 고혈압이 걱정되시는 우리 세대에게 나트륨은 피해야 할 성분입니다. 또한 설탕이 첨가된 제품도 많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주스보다는 집에서 직접 데쳐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재료 걱정도 없고 내 눈으로 확인한 깨끗한 토마토를 드시는 것이니까요. 마트에서 방울토마토를 고르실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색깔이 진한 빨간색일수록 라이코펜 함량이 높습니다. 주황색이나 노란색 토마토는 예쁘기는 하지만 라이코펜은 적습니다. 꼭지가 싱싱하게 붙어있고 표면에 윤기가 나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만져봤을 때 단단하면서도 약간 탄력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딱딱한 것은 덜 익은 것이고 너무 무른 것은 진한 것입니다. 가격도 부담이 없습니다. 한 팩에 2, 0원에서 3, 0원 정도면 일주일치가 충분합니다. 우리 세대에게 딱 맞는 가성비 건강식품입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가 빨갛게 익을수록 더 많이 만들어지는 붉은 색소 성분입니다. 토마토가 빨간 이유 자체가 바로 이 라이코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색소가 단순한 색깔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먼저 남성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의과대학 연구팀이 4만 7천여 명의 남성을 무려 12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라이코펜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립선 관련 질환의 발생 위험이 34% 낮았습니다. 10명 중 3명 이상이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비싼 건강 보조식품으로도 쉽게 얻기 어려운 놀라운 수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이나 주변 남성분들 중에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 계시죠? 밤에 자다가 서너 번씩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국내 비뇨의학 관련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 남성의 73%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0분 중 7분 이상이 해당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흔한 문제인데도 특별한 예방법을 모르고 계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라이코펜은 전립선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마치 과속하는 차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포가 제멋대로 불어나는 것을 딱 잡아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요도를 누르게 되니까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밤에 자다가 자꾸 깨게 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니 낮에는 늘 피곤하시고 손주들이 놀러와도 같이 뛰어놀 기력이 없으시게 되는 겁니다. 악순환입니다. 라이코펜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소변이 시원해지고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전립선 관련 질환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내 암 관련 통계를 보면 전립선암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서는 연간 1만 6천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암 발생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구화된 식습관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동물성 지방이 많은 육류 섭취가 늘면서 전립선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이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혈관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정말 대단합니다. 한 심혈관 전문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라이코펜은 혈관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우리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오래된 수도관에는 물때와 녹이 끼죠. 세월이 지나면 물줄기가 점점 가늘어지다가 결국 막혀버립니다. 콜레스테롤이 바로 혈관에 끼는 이 물때와 같습니다. 라이코펜은 이 물때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1.7%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한 알 먹는 효과에 맞먹는 수치입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밥심으로 일만 하셨습니다. 고기 먹을 기회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이 드니까 혈관에 기름이 끼는 것이 걱정이 되시죠. 비싼 혈관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이 빨간 열매가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못지않은 혈관 청소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 안 들이고 혈관 관리하는 방법, 우리 세대에게 딱 맞지 않습니까? 참고로 토마토에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칼륨은 체내에 과다하게 쌓인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국물 요리를 즐겨 드시니까 나트륨 섭취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고혈압에 취약한데 토마토의 칼륨이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것입니다. 단, 아까 주의사항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은 칼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라이코펜이 지방간 개선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올해 새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유럽의 한 국립소화기 전문 연구기관에서 지방간 환자 79명을 대상으로 엄격한 무작위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6주간 매일 생토마토 200g과 토마토 소스 50g을 함께 섭취했고, 다른 그룹은 같은 기간 토마토를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마토를 먹은 그룹에서 체중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간 안에 쌓인 지방 수치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입니다. 체중을 줄이지 않고도 간 건강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연구팀은 라이코펜이 간에서 지방 합성을 줄이고 지방을 태우는 산화 과정을 촉진하며 동시에 염증 반응까지 완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미국 생리학 관련 학술대회에서도 라이코펜이 간의 지방 분해를 촉진하며 섭취 시작 일주일 만에 신진대사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건강검진 받으시면 지방간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우리 또래 10명 중 4, 5명은 지방간 진단을 받고 계십니다. 저도 이걸 알고 정말 놀랐어요. 특별히 운동을 더하거나 살을 빼지 않아도 매일 토마토를 제대로 드시는 것만으로 간 건강에 변화가 올 수 있다니요. 이것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아주 새로운 발견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같은 학술대회에서 라이코펜이 에스트로겐과 함께 작용했을 때 혈당 수치 개선에도 뚜렷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당뇨와 지방간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라이코펜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라이코펜은 우리 뼈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혈중 라이코펜 수치가 높은 폐경 후 여성에서 골흡수 현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골흡수라는 것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뼈에 구멍이 나고 부서지기 쉬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지만 라이코펜이 이 속도를 늦춰주는 것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뿐만 아니라 비타민 K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뼈를 더욱 단단하게 유지하는 데 이중으로 도움을 줍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여성 어르신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혈관까지 보호해줍니다. 이 부분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북유럽의 한 대학 연구팀이 11만 6천여 명을 분석했습니다.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뇌졸중 위험이 19%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졸중은 한 번 오면 반신불수가 되거나 말을 못하게 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뇌혈관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먹는 작은 방울토마토 몇 알이 그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참석하시려면 뇌혈관 건강은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라이코펜 하나로 전립선, 혈관, 간, 뼈, 뇌혈관까지 5가지를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성분입니다.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작은 빨간 열매 안에 이렇게 엄청난 보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귀한 라이코펜은 단단한 세포벽에 갇혀 있어서 생으로 먹으면 대부분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이 귀한 성분을 우리 몸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열을 가하는 것. 둘째, 기름을 함께 드시는 것. 셋째,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열을 가하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이 갇혀있는 세포벽은 열에 약합니다. 끓는 물에 15초에서 20초만 살짝 데쳐주면 이 단단한 세포벽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금고의 자물쇠를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식품과학과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토마토를 88도 이상의 열로 30초 이내로 가열했더니 라이코펜 생체 이용률이 생토마토 대비 3.8배 증가했습니다. 거의 4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의 분자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전문적으로는 트랜스형에서 시스형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이 라이코펜의 모양을 우리 몸에 딱 맞는 열쇠 모양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열쇠 모양이 맞아야 하는데 생으로 먹으면 열쇠가 안 맞고 가열하면 딱 맞는 것이죠. 한 연구에서는 이 시스형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트랜스형보다 무려 8.5배나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토마토인데 가열 하나로 흡수율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에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걱정하십니다. 보통의 비타민이라면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가열하면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하지만 라이코펜은 정반대입니다. 열을 가해야 오히려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생토마토와 익힌 토마토를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생으로 드시면 비타민C를 챙기고 익혀 드시면 라이코펜을 챙기는 것입니다.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예를 들어 밥 먹을 때 데친 방울토마토를 반찬으로 드시고 간식으로는 생 방울토마토를 몇 알 드시면 완벽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영국의 2대학이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루에 토마토를 2개 정도 꾸준히 먹으면 폐 노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그리고 폐 건강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미세먼지가 폐에 들어가면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데 라이코펜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서부터 폐를 보호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에 흡연을 하셨던 분들의 폐 손상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토마토 하나가 전립선, 혈관, 간, 뼈, 뇌혈관에 이어 폐까지 보호해주는 셈입니다. 특히 과거에 흡연을 하셨던 분들에게 이 소식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 중 지금은 끊으셨지만 폐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라이코펜이 폐 조직의 회복을 돕고 산화 손상을 줄여준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토마토 한 알이 전립선, 혈관, 간, 뼈, 뇌혈관에 이어 폐까지 6번째 방패를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2번째 핵심은 기름을 함께 곁들이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분입니다.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을 가해도 기름 없이 먹으면 흡수율이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올리브유가 가장 좋습니다. 한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를 곁들여 먹은 쪽이 기름 없이 먹은 쪽보다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2.3배 높게 나왔습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라이코펜을 감싸서 장에서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비싼 올리브유가 부담스러우시면
참기름이나 들기름도 괜찮습니다. 우리 전통 기름이니 냉장고에 이미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기름 한 숟가락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따로 뭘 사실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데친 후 바로 찬물에 담그는 것입니다. 끓는 물에서 건져낸 방울토마토를 곧바로 찬물이나 얼음물에 담가주시면 두 가지 좋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온도 차이 때문에 껍질이 저절로 수축하면서 과육에서 분리됩니다. 힘들게 칼로 깎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 손으로 가볍게 잡고 손가락 끝으로 쓱 밀면 포도알 빠지듯 껍질이 미끄러지듯 벗겨집니다. 신기할 정도로 깨끗하게 벗겨집니다. 두 번째로 급냉 과정에서 열에 약한 비타민C의 파괴가 최소화됩니다. 빨리 온도를 낮춰주면 남아있는 비타민C를 더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세 단계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끓는 물에 15초에서 20초 데치기. 둘째, 찬물에 바로 담가 껍질 벗기기. 셋째, 올리브유나 참기름과 함께 먹기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집에 있는 냄비 하나, 물 한 솥, 기름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돈 한 푼 더 들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치는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15초에서 최대 20초입니다. 절대 30초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30초가 넘어가면 과육이 완전히 익어서 흐물흐물해지고 모양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겉껍질만 살짝 분리하는 것이지 토마토를 삶는 것이 아닙니다. 넣자마자 껍질이 살짝 뒤로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바로 건져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실전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데칠 때 꼭지가 달려있던 윗부분을 칼로 아주 얇게 한 번만 잘라주시면 껍질이 더 쉽게 벗겨집니다. 십자 칼집을 넣으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방울토마토는 크기가 작아서 십자 칼집 넣다가 손을 다치실 수 있습니다. 윗부분만 살짝 잘라주시면 이 작은 절단면이 끓는 물 속에서 열쇠 구멍 역할을 합니다. 뜨거운 물이 이 틈으로 들어가면서 껍질과 과육 사이를 자연스럽게 벌려줍니다. 이 방법이면 1분 안에 스모알도 깔끔하게 껍질을 벗기실 수 있습니다. 데친 방울토마토를 양파 반 개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라이코펜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양파의 아삭한 식감이 더해져서 씹는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올리브유와 식초를 섞어 가볍게 버무려 두시면 다음날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정도 냉장고에 재워두면 토마토에서 과즙이 우러나와 소스와 어우러져 깊은 맛이 납니다. 마늘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마늘 한두 쪽을 얇게 썰어 함께 넣으셔도 좋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통 식재료의 힘입니다. 그리고 씻으실 때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꼭지를 먼저 떼지 마시고 꼭지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식초를 두세 방울 탄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꼭지를 먼저 떼면 그 자리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데 이 틈으로 잔류 농약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 관련 기관에서도 과일과 채소는 꼭지를 제거하기 전에 세척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섭취 방법과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건강을 위해 먹는 토마토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하루에 방울토마토를 몇 알이나 드시나요? 5알, 10알, 영양학 관련 학회에서 권장하는 적정 섭취량은 방울토마토 기준으로 하루 15알에서 20알 정도입니다. 무게로는 약 200g에서 300g 사이입니다. 이 양이면 하루에 필요한 라이코펜의 83% 이상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드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울토마토 말고 일반 큰 토마토는 어떨까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큰 토마토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만 방울토마토가 크기가 작아서 열이 더 빨리 고르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데치는 시간도 짧고 껍질도 더 쉽게 벗겨집니다. 게다가 방울토마토가 일반 토마토보다 당도가 높아서 드시기에도 더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간식으로 드시기에 딱 알맞은 크기이기도 하고요. 아침 빈속에 토마토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피해주세요. 토마토의 유기산 성분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은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밥을 먼저 어느 정도 드시고 나서 반찬처럼 곁들여 드시는 것이 위장에 가장 부담이 적고 영양 흡수도 잘 됩니다. 남성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전립선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가끔 한 번 드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귀찮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밥 짓는 것처럼 습관이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밥솥에 밥을 넣으시고 옆에 냄비를 올려 물을 끓이시면 됩니다. 밥이 다 되기 전에 토마토 데치기가 먼저 끝납니다. 이렇게 기존 습관에 붙여서 하시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4번 이상 토마토 조리 식품을 섭취한 그룹에서 전립선 보호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여성분들께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유럽의 한 대학교 피부과학과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 40% 감소했습니다. 비싼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 안에서부터 피부를 지키는 것이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으니 토마토는 여성 어르신들께도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우리 매일 저녁밥을 지으실 때 옆에 냄비 하나만 더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밥뜸 들이시는 동안 토마토 데치고 찬물에 담가 껍질 벗기면 딱 끝납니다. 따로 시간을 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살림에 딱 한 동작만 얹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우리 어린 시절 어머니가 토마토에 설탕 뿌려주시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 달콤한 맛이 그립기는 합니다. 하지만 설탕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60대 이상 10분 중 4분 가까이는 당뇨 전 단계이거나 이미 당뇨를 겪고 계십니다. 라이코펜으로 혈관과 간을 지키겠다면서 설탕으로 혈당을 올려버리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단맛이 필요하시면 꿀이나 올리고당을 적당히 넣으시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충분히 납니다. 둘째,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구연산과 사과산이라는 유기산이 들어있어서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식도 점막이 이미 약해져 있는 분들은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빈속에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밥이나 계란 같은 음식을 먼저 드시고 나서 함께 곁들여 드셔야 합니다. 아, 참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은 생각보다 우리 또래에서 매우 흔합니다. 본인이 역류성 식도염인 줄 모르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식사 후에 가슴 뒤쪽이 쓰리거나 목구멍에 뭔가 걸린 느낌이 자주 드시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토마토를 반드시 익혀서 그리고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장을 먼저 보호막으로 감싼 다음에 토마토를 드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분에게는 칼륨이 혈압을 낮추는 좋은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체내에 칼륨이 쌓여 심장 박동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관 방법입니다. 남은 생 방울토마토를 밀폐 용기에 넣으실 때 바닥에 키친타월을 한 장 깔아주세요. 이 키친타월이 과도한 수분을 흡수해서 토마토가 물러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만 보관하시면 냉장고에서 2주까지도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께서 폐경 이후에 뼈가 약해지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물론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비타민 K가 이 속도를 상당히 늦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비싼 뼈 영양제를 따로 사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냉장고에 있는 토마토 한 팩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주변에 피곤하고 기력이 없다는 분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지방간이 있지 않은지요? 지방간은 증상이 거의 없어서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이 많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판정을 받으셨다면 오늘부터 토마토를 제대로 챙겨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만져봤을 때 끈적거리거나 곰팡이가 보이거나 시큼한 냄새가 나면 아깝더라도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상한 토마토를 드시면 식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되돌아보면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같은 토마토인데 먹는 방법을 바꾸면 건강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은 하루인데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생토마토는 핵심 영양소 흡수율이 한 자릿수 %에 불과합니다. 92%를 그냥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전립선과 혈관은 물론이고 지방간 개선, 뼈 건강, 뇌혈관 보호까지 5군데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셋째, 끓는 물에 20초 데치고 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4배 가까이 뛰어오릅니다. 시스형으로 전환되면 8.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토마토인데 데치느냐 안 데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받는 영향이 8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20초입니다. 20초의 차이가 8배의 건강을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하루 15알에서 20알을 식사와 함께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째, 설탕은 넣지 마시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시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온몸으로 버텨내면서 자식 키우고 살림하느라 정작 우리 건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밥심으로 일만 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 걱정도 덜어주는 것이고 손주들과도 오래오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싼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냄비에 물 끓이고 20초 넣었다 빼고 기름 한 숟가락.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쉬운 건강관리법을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아쉽기만 합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있는 방울토마토 한 팩이면 됩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복잡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끓는 물 한 솥 올려놓으시고 방울토마토를 20초만 데쳐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간을 가볍게 하고 뼈를 단단하게 하고 뇌를 지켜줍니다. 손주들과 뒷산 산책을 다니시고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건강한 내일이 바로 이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부터 내려온 지혜 중에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비싼 보약을 지어 드실 필요 없이 매끼 밥상 위에 올라오는 음식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몸이 달라집니다. 토마토가 바로 그런 음식입니다. 우리 전통 밥상에 작은 빨간 열매 하나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우리 남편분이나 부인분 생각이 나셨습니까? 자식들 생각이 나셨습니까? 그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건강은 혼자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챙기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이웃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이 사실을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건강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집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늘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